안녕하세요. 오늘은 캐모아 TV 특별 프로그램으로 밴쿠버의 가장 뜨거운 이슈 중 하나인 부동산 시장에 대한 토론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. 저는 한모아 아나운서이고요. 오늘 저희와 함께할 두 분의 특별한 부동산 전문가를 모셨습니다. 밴쿠버 부동산 시장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가진 로즈킨님 그리고 이 지역의 다양한 부동산 투자 전략을 공유해줄 민 팀장님입니다. 이 프로그램에서는 밴쿠버의 다양한 지역, 주택 유형, 그리고 투자 전략 등에 대한 정보를 안내해 드릴 것이며 부동산 전문가분들의 치열한 토론을 통해 시장 트렌드를 살펴보는 시간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. 그럼 여러분과 함께 밴쿠버 부동산의 놀라운 여정을 시작해볼까요? 안녕하십니까. 밴쿠버 썰전의 배경미입니다. 밴쿠버에서의 내 집 마련의 꿈, 주택 구매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에게 좋은 정보와 또 꿀팁을 드릴 수 있는 저희 밴쿠버 썰전의 그 첫 번째 시간인데요. 이 방송을 함께 꾸며주실 널리 이름이 알려지신 두 분을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. 먼저 퀸 오브 프리세일스 로즈키님 자리하셨고요. 네, 안녕하세요. 퀸 오브 프리세일, 또 리세일도 제가 잘했어요. 네. 퀸 오브 리세일, 로즈키입니다. 저는 태어날 때부터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것 같았어요. 그리고 로열 퍼시픽 트라이시티 소속입니다. 네, 그리고 부동산계의 아이돌이십니다. 말장 민 팀장님 자리하셨습니다. 셀머 리얼티 회사에서 지금 부동산으로 일을 하고 있는 빈 팀장이라고 합니다. 대부분 저희가 이제 리얼터님을 만나서 집을 보다 보면 굉장히 좋은 얘기만 다 해주세요. 그런데 사실은 좀 객관적인 입장에서 장점과 단점을 함께 짚어볼 수 있어서 시청자님들께는 훨씬 더 보람되고 또 도움이 되는 좋은 프로그램가 아닐까 생각됩니다. 저희 첫 번째 프로그램에 사연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. 양 선생님께서 70만 불 콘도를 찾고 있습니다. 다운페이는 14만 불이시고요. 그리고 인컴이 1년에 10만 불. 또 아이가 2명이 있다고 그러십니다. 9살 남자아이와 7살 여자아이. 높은 이자율 때문에 고민입니다. 인컴 소득이 충분치 않아서 2차 금융에서 모기지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. 적어도 베드룸이 2개 정도는 돼야 된다. 어디로 구입하면 좋을까요?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.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. 내가 집을 지어도 사실 그게 잘 짓는다고 짓는데 100% 만족은 못해요. 그렇죠? 그리고 어느 지역이든지 항상 장단점이 있어요. 네. 그렇지만 이제 단점도 있지만 내 실생활에, 내 생활에 맞는 그런 장점이 더 많은 집들을 찾으면 되겠죠. 근데 일단 이 케이스는 성별이 다른 아이가 2명이잖아요. 네. 이럴 때는 방이 3개는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. 10만 불에 그다음에 70만 불에서 찾으시고 있기 때문에 거기 70만 불 밑에 방 3개 있는 데를 찾기는 요즘에 좀 힘들지 않아요? 네. 네. 번화비나 뭐 코키텔람이나 네. 뭐 쉽지는 않죠. 근데 제가 찾았습니다. 아, 그러셨어요? 네네네. 그래서 방 3개, 네. 화장실 2개가 네. 있는 콘도. 찾으셨군요. 가격도 놀라실 거예요. 좀 네네. 기대가 되는데요. 네네. 어떠세요? 민 팀장님은 이 얘기를 사연을 들으시고 어떤 포인트에 좀 중점적으로 집을 고르셨는지요? 아이들 중심, 네. 가족 중심으로 봤어요. 우선은 차는 분명히 한 대가 있어야 될 거고 네. 아빠는 회사를 가는데 스카이트에서 좀 가까워서 차가 한 대가 없으면은 그만큼 생활비를 절약을 할 수가 있잖아요. 좀 역세권으로 해서 집이 큰 걸로 네. 연식은 아무래도 됐겠죠. 새 집은 살 수 없으니까. 네네. 포키틀람이 현대 아파트라고 있거든요. 네네. 그 현대 아파트를 저는 추천을 하겠습니다. 내가 선택하는 이 집의 장점을 3가지씩만 한번 얘기해 볼까요? 먼저 로즈퀸님. 일단 가격이고 네. 그 다음에 방이 3개. 애들이 어리잖아요. 학교를 도보로 갈 수 있습니다. 굉장히 큰 장점이죠. 아이들이 네. 어리면 사실 그렇죠. 학교는 집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다녀야 되는데 그렇죠. 아이들과 네네. 같이 끝나고 방과후에 놀 수도 있고 그렇죠. 아주 좋은 포인트인 것 같아요. 민 팀장님이 가지고 계신 하우스는 어떠신가요? 저도 되게 비슷합니다. 네네. 아이들이 학교를 걸어갔다 올 수 있는 거리 10분 내외로 네. 그리고 역세권으로 그리고 방은 2개입니다. 방은 2개인데 집 사이즈가 1180이래요. 가벽을 세워서 방을 하나를 더 만들면은 가벽을 세운다는 건 스트라터 허락이 필요 없거든요. 네. 민 팀장님, 가벽을 세우면은 창문은 어디로 내죠? 창문 없어도 됩니다. 어떻게 창문 없는 애들이 되게 암울하고 우울한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. 아이들은 오히려 이제 저희 어렸을 때는 네. 이렇게 불 같은 걸 만들어 놓고 침대도 엎어놓고 거기 안에서 어두운 데 생활하잖아요. 그건 어둠도 그렇게 나쁘진 않다고 생각해요. 어둠도 근데 의외로 요즘에- 또 집중력을 키울 수는 있는 방법이긴 그렇죠. 합니다. 여기 MC 스퀘어 같은 데로 그거는 많이 근데 만약에 했거든요. 1시간, 2시간 가가지고 네. 어두운 데 가서 우리 옛날에 뭐 창문 없는 도서실 같은 데서 공부를 했지만 지금 이 밴쿠버 날씨는 전혀 안 맞을 것 같아요. 그렇지 않아도 바이러민 D가
약간 모자라는 건데.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. 그 방을 가벽을 만들어 세운 집은 네. 엄마 아빠가 살고 네. 애들은 방 2개 큰 거 주면 됩니다. 아. 특히 저희 같은 갱년기에는 특히 바이러민 D가 필요합니다. 자, 그러면 집을 좀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. 먼저 위치부터 한번 여쭤볼까요? 네, 저는 버나비에 있고요. 네. 그다음에 1층입니다. 1층이라서 약간 타운하우스 같은 콘도입니다. 그래서 바로 액세스를 하실 수 있어서 네. 또 애들이 앞에 페이디오가 있어서 뭐 내 정원같이 나가서 놀 수도 있습니다. 전 2층입니다. 2층이에요. 네. 아이들이 있어서 조금 아래층에 사시는 분들한테 아래층에서 조금. 있는 것도 좋긴 한데요. 네. 요즘에 하도 세월이 좀 수상해서 네. 요즘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. 아빠는 회사에 가 있습니다. 네. 근데 엄마가 애들은 있는데 1층에 있다. 누가 필요해서 들어오면 어떡합니까? 아. 그거는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안전면에서는 네. 1층에 있으면 또 꺼려할 수도 그런 있어요. 데를 찾아주면 안 되죠, 민 팀장님. 아니 그렇게 방범, 치안 이런 네. 거를 걱정하는 데다가 콘도를 네. 찾아주면 어떡합니까? 아 근데 여기는 제가 하는 데는 문제가 네. 없습니다. 네. 숲속에 자연 공기를 맡으면서 또 학교도 도보로 갈 수 있고 굉장히 그 커뮤니티 자체가 안정적입니다. 그래서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돼요. 근데 또 그렇게 숲이 있으면 또 밤이 되면 좀 어둡거나 그럼 위험하지 않아요? 그렇지 않아요. 무섭죠. 네, 저도 요즘에 무서워서 못 가요. 네. 저도 밤에 숲에 간다고요? 네. 캐나다에서 큰일 날 소리입니다. 숲이 아니고 주변이. 그만큼 주변이 네. 네, 그때 밤 자연 되면은 친화적인. 진짜 무서워요. 저도 못 나가요. 곰 있을까봐 못 나갑니다. 아무래도 조금 안 좋은 짓을 많이 해가지고 맞아요. 여기에서는 곰 또 라쿤 또 이런 것도 생각 안 할 수가 없는데 아이들은 또 의외로 굉장히 좋아해요. 아이들이 그 스코프 근데 아이들이 누가 밤에 나가서 임 팀장님처럼 밤 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전혀 걱정 안 해도 됩니다. 네. 좀 지은 지 얼마나 됐는지가 또 궁금해요. 사실 저희 거는 네. 조금 지은 지는 오래됐어요. 오래됐어요. 네. 네. 몇 년도에 지은 거지? 47년 정도 됐습니다. 네. 아, 그러면은 요즘 아이들이 그렇게 좀 오래된 이런 집에서 사는 건 사실 별로 좋아하지 않은데. 근데 사실 콘크리트 요즘 짓는 거 케미컬 많이 나오잖아요. 아, 오히려 옛날에 우드로 지은 집들이 더 자연 친화적이라서 네. 더 괜찮습니다. 건강에는 더 좋고. 건강에는 훨씬 네. 낫죠. 제가 소개해드리니까 1990년도고요. 한국 분들이 되게 많이 사세요. 네. 그래서 오래되긴 했는데 네. 한국 분들이 이 그 깨끗한 거랑 관리를 정말 잘 하시잖아요. 관리가 정말 잘 돼 있습니다. 그래서 네. 관리가 잘 돼도 지금 거기 어메니티에 제가 알기로는 수영장이랑 사우나랑 있는 거 알고 있는데 있어요. 네. 네, 그게 관리비가 엄청 많이 들어가거든요. 아, 관리비는 450불 정도가 되고 건물 관리가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괜찮죠. 물론 저희는 조금 관리비가 비쌉니다. 그런데 거기는 스페셜 레비가 나올 수가 있어요. 관리비가 얼마죠? 699불. 700불이잖아요. 네네네. 700불이지만은 10만 불 돈을 버는 사람한테 700불 관리비는 상당히 많다고. 근데 제가 지금 가격을 안 말씀드렸는데 네. 지금 당연히 나가고 나오신 싸겠죠. 당연히 싸죠. 네, 당연히 근데 싸요. 지금 오래되면 이자율이 당연히 싸요. 굉장히 높잖아요. 네. 그래서 제가 잠깐 계산을 해봤습니다. 네. 이자 4.89% 요즘에 10만 원 불릴 때 그 정도 되잖아요. 그러면 527불이 들어갑니다. 그런데 지금 관리비 그쪽하고 제가 권하는 물건하고 뺐을 때 300불 정도 차이가 나요. 관리비를 279불 정확하게 279불로 아까 차가 없다고 말씀하셨죠? 경차 정도 한 대는 뽑을 수가 있습니다. 그 10만 불 이상 차이 나는 콘도 가격으로도 메인테넌스 피가 지금 247불이 비싸요. 그래도 지금 527불이 넘는 거를 빼도 300불 정도가 남습니다. 아이가 지금 9살, 7살이에요. 그럼 네네. 그 아이들이 곧 이제 세컨더리 갈 나이가 되잖아요. 주변에 그렇죠. 혹시 엘리멘터리 스쿨 말고 또 좋은 스쿨이 세컨더리가 있죠. 있습니까? 네, 버나비 마운틴. 아, 네, 세컨더리. 민 팀장님. 버나비 마운틴이든 뭐 한라산이든 뭐 상관이 있을까요? 어차피 공부 잘하는 애는 어딜 어디 데려다놔도 데려다놔도? 서울대 가고 어디 데려다놔도 아이비 갑니다. 네. 근데 뭐 공부 못하는 애들은 어느 학교를 가도 못합니다. 제가 어렸을 때 사립학교를 다녔거든요. 네. 대학교를 못 갔었습니다. 사립학교도 사립학교 아니고 사립학교가 좋은 학교였습니다. 제가 초중고 다 사립 나왔습니다. 그러다 나중에 고등학교 때까지 성적이 안 오르니까 네. 너는 사립을 갈 필요가 없다. 그래서 고등학교에서 중간에 공립으로 바꿨습니다. 네. 그때서부터는 정말 힘들었죠. 어떻게 하면 좋아요? 이거 집을 소개해주기 위해서 본인의 TMI를 너무 많이 말씀을 너무 많이 해주신 것 TMI인데 같은데. 애들을 버리는 엄마를 닮죠. 네. 알겠습니다. 그래서 애들이 어디 학교를 가느냐를 너무 다 잡지 말고 네. 그냥 엄마 아빠의 머리가 애들한테 가기 때문에 네. 그냥 애들이 그러면 내가 그러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. 애들 탓을 하시면 안 되고 내 자신을 탓해야 돼요. 그건 또 뭐 피를 뽑아서 다시 뭐 수혈을 할 수도 없는 거고 그죠?
뭐 세인트존이나 네. 아니면 뭐 크래프톤 같은 그런 정말 좋은 학교를 가지 않는 이상 다 고만고만한 학교입니다. 뭐 밴쿠버 웨스트에 다니는 학교도 아니고 코키틀람에서 학교를 비교한다는 건 도토리 키재기다 네. 라고 보시면 그러니까 주변에 엘리멘터리 스쿨과 또 세컨더리 이런 스쿨들이 다 갖춰져 있는 거죠. 그럼요. 아. 네, 다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고요. 세컨더리는 폴무지 세컨더리라서 좀 가야 돼요. 네. 근데 이제 세컨더리는 애들이 버스 타고 가면 되니까. 근데 초등학교 다 걸어갈 수 있으니까 네. 걸어갈 수 있으면 되지 거기서 랭킹을 따진다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사실 도토리도 다람쥐도 좋은 도토리를 골라 먹잖아요. 저는 묵을 싫어합니다. 저는 묵을 안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, 민 팀장님. 묵도 좋은 도토리에서 맞아요. 좀 찾을 때 떨는 맛이 나는 나옵니다. 묵이고요. 안 먹어. 그렇죠. 안 먹어. 부드러운 게 있고. 안 먹어요.